지금부터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끝장수사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화 끝장수사의 주역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입장 부탁드립니다. 끝장수사는 총구석으로 자천된 형사 재혁에게 찾아온 인생 마지막 기회, 두 명의 용의자가 얽힌 살인사건의 진범을 잡기 위해 신입형사 추모와 서울로 끝장수사를 떠나면서 벌어지는 범죄 수사극입니다. 그럼 배성호 배우님부터 차례로 인사 말씀과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재혁 역할을 맡은 배성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 가지 또 개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참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보시는 분들에게는 즐거운 경험으로 남았으면 하는 그냥 바람이 가득할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호 역을 맡은 정가람입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화 봤는데 이렇게 극장에서 다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 오민호 역을 연기한 배우 조한철입니다. 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네, 좀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한테 정말 네 재밌는데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즐거웠고 네, 아무튼 아직 약간 흥분 상태네요. 아무튼 많이 와주신 것 같은데 네, 기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억울한 용의자 조동호 역할을 맡은 윤경호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도 지금과 좀 다른 저의 어떤 쉐입을 보면서 좀 반가웠고요. 영화가 이렇게 나와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고, 그리고 찍었던 장면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감회가 참 새로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끝장수사 감독을 맡은 박소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개된 게 거의 처음이라서 내부 그냥 본 것만 있고 되게 지금 긴장되고 떨리고요. 네, 기자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서재혁 형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영화에서 많이 본 설정들이긴 했습니다. 계속 운도 안 좋았고 승진도 잘 못하고 이런 형사들은 그 전에 제가 맡았기도 했었고 보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 형사 같은 경우는 물론 베테랑이긴 한데 베테랑이고 약간 꼰대 같은 성격도 있다 보니까 편견도 많고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한 아직도 있기 마련인데 꽤 그것이 가볍게 깨지는 그런 역할이라 저는 약간 그게 좀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세대별 아니면 계급별로도 갈등이 있지만 그거를 제가 가졌던 어떤 것을 계속 고집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귀가 얇고 해서 금방금방 깨지고 고집을 많이 부리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범인들도 잡게 되고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대본 작업 때부터 좀 흥미롭긴 했습니다. 네, 중호는 인플루언서고 요즘은 좀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좀 자신감, 항상 내가 제일 잘났어, 매사에 경찰이 된 것도 좀 매사에 내기 한다고 이렇게 됐지만 경찰이 되면서 그 자신감도 있지만 이제 사건을 많이 겪으면서 점점 이게 뭔가 책에서 배운 것과 다른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올드하지만 배울 점도 있고
뭐 그러면서 성장해 나갔던 그런 모습들이 저는 중호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역할 저희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물들이 다 한 면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다. 네. 그래서 저 역시 시나리오 읽었을 때, 네, 뭐 따뜻한, 되게 차가운 사람인 듯한데 또 한편으로 다른 면이 있고 이성적인 듯한데 또 감정적인 그런 면도 있고 그런 이중적인 혹은 다층적인 그런 면이 그런 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끌렸고요. 네, 그런 면에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맡은 조동호라는 인물은 영화를 이제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좀 반전이 있는 인물이죠. 지금 그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엔 사실 스포일러가 될까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보신 기자님들 앞에서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 평소 제가 자주 보이지 않았던 어떤 모습을 연기할 수 있어서 저 스스로한테 되게 도전이 됐고 신선했고요. 어떤 인물을 연기하던 항상 그 인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공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를 표현할 때 그 평소에 만약에 그 공기가 있다면 이번엔 좀 다른 좀 비릿한 그런 냄새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요. 그게 제가 생각한 매력이라면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예,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실제 사건 되게 여러 군데 취재를 좀 많이 했고요. 실제는 일본 쪽 관련해서 과거에 일었던 실화 사건을 좀 약간 짜집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은 사실 영화화가 이미 다 돼가지고 그것만으로 또 좀 처리하기도 애매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또 좀 뭔가 차별성을 좀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일본 쪽 사건을 좀 많이 찾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사건 자체의 개연성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그걸 따라가는데 스포일러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부분들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글을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소드 연기를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메소드 연기나 최근에 제가 보여드렸던 다른 작품과는 좀 다른 연기를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일단 그 지점에 대해서 놀랐다는 반응 너무 감사하고요. 배우로서 너무 그런 말씀을 드리면 좀 깊은 쾌감이 있죠.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지만 저 역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여드릴 수 있어서 내심 염려도 되면서 반갑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유쾌한 인물은 아닙니다. 저도 사실 표현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지점도 많았고요. 다만 어떤 지점에 주안점을 두었느냐는 감독님하고도 많이 상의를 나누고 또 우리 서재혁 형사 역할 배성우 형님과도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제가 유쾌한 인물 혹은 좀 밝은 인물을 표현할 적에는 평소 제가 그 뭔가를 주도를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분위기를 계속 제가 이렇게 밝게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무언가 이렇게 끌고 가려고 했다는 어떤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지 앞에서 뭐 하려고 했다면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상황이 바뀌어서 저를 피해 도망가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되는 약간의 순례의 반대말이 뭐죠? 피순례라고 해야 되나요? 피순례가 바뀐 거죠. 제가 설명이 좀 짧아서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제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공기가 달라지고 그들이 알아서 피하고 그 겁을 먹고 도망을 간다는 거를 약간 어떤 생태계의 포식자의 입장에서 좀 지켜보려고 하면서 접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인물을 표현하면서 정말 나쁜 놈이죠. 그런 인물이 마지막에 통쾌하게 당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그 괴롭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실은 한편으로 괴로운 마음이지만 반대편 입장에서 통쾌해질 때까지 괴롭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을 두고 더 앞에서 더 악인의 연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대본을 아마 제일 먼저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컨셉의 영화기도 한데 우리만의 차별성이 뭘까 막 생각을 하다가, 그리고 대부분 베테랑 형사와 신입 형사 뭐 이런 느낌이면 요번에 알게 된 현관캠이라고, 그게 뭐 사이가 안 좋았다가 점점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방식을 따라가긴 하는데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이 먹은 베테랑으로서의 장점이 있을 것이고 단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신입이라서 또 장점이 있을 것이고 단점이 있을 것인데 결국은 그 단점들이 오히려 무기가 돼서 일을 해결하는 게 가장 보시는 분들에게도 쾌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의 단점을 이해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면서 그것들이 또 서로를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희끼리의 바람은 세대 간의 어떤 솔직한 화합, 그냥 억지로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되게 이해하게 되고 얘가 이렇게 안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게 사실 진짜 또 안 좋은 점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잘 표현됐을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랬으면 참 좋겠고, 저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가람 씨랑은 처음에 저는 굉장히 버릇없는 인상을 받아가지고요. 생긴 것만 보고 저는 4등이라는 영화를 맨 먼저 가람 씨가 나오는 영화를 봤는데 그때 박해준 씨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박해준 씨와도 같이 작업을 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처음에 박해준 씨 항상 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거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못되게 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사람이 순박하고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가람 씨도 처음에 약간 생긴 게 좀 잘생기고 얼굴이 너무 조그맣고 몸은 너무 과하게 좋고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그리고 그런 성격일 것 같았는데 지내다 보니까 세상 너무 순박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노력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만나면서 저도 그냥 배우한테도 감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서재혁이 김중호에게 감화가 되는 것 말고도 배우로서도 정가람 씨에게 감화가 많이 되고 많이 약간 저 혼자 많이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진짜 연기자로서 굉장히 베테랑이시고 저는 이제 신입이고 그랬었는데 저는 정말 약간 나이 차이가 있어도 굉장히 열리신 느낌이세요. 막 장난도 많이 치시고 진지할 땐 진지하고. 근데 모든 선배님들 저희 영화 찍을 때 분위기 자체가 막 다들 같이 얘기하고 좀 뭐 소통하고 좀 제가 여기서 어렸는데도 막 되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막 그런 이 현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지금 다 유쾌하시고 선배님도 워낙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좀 더 막 이렇게 기대고 막 사랑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실제로 저도 많이 몸으로 많이 느끼는데요. 핑계고와 또 채널 15야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모습들을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많이 봐주셔가지고 실제로 동네에서도 예전보다 더 많이 사진도 많이 더 찍어드리고 좀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되게 이렇게 친근하게 생각해 주시고 말을 되게 많이 하는 수다쟁이로 또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이 잃고 싶진 않은 이미지이지만 또 그 이미지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다른 연기를 보여드릴 때 혹시 그게 너무 이렇게 가려지진 않을까 이미지에 하는 염려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쫄장수사의 조동호는
죄송합니다. 끝장수사의 조동호는 그때 생각이 났어요. 끝장수사의 조동호는 저한테는 또한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어떻게 보여질지 보실지는 오로지 관객분들의 몫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않았던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기대가 좀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늘 항상 좋은 말씀 듣고 싶죠. 잘하는다는 얘기 듣고 싶고 잘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싶은데 또 그러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반가운 역할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모든 거를 다 그냥 배우로서 연기로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영화 감독이 꿈이었던 사람이라 계속 시나리오를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영화, 장르 영화를 좀 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잘 만든 장르 영화라는 건 결국 좀 자기 리듬을 가지고 가는 영화가 잘 만든 장르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큰 흐름 자체는 좀 익숙한 흐름이더라도 그 흐름 속에서 되게 어찌됐건 엇박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자기 리듬이 있는 그런 장르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저는 재밌게 봐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뭐 필드로 돌아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그런 생각을 잘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개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다행이기 이전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 작업할 때도 저는 그냥 그 감각 자체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냥 보시는 분들 그냥 재밌게 어떤 방식으로든 웃기던 무섭건 슬프건 어떤 것들이든 다 그것이 재미니까 어떠한 재미와 의미를 시간이든 돈이든 내서 오신 분들에게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계속 작품 생각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제가 감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OTT로 나왔던 작품들도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찾아주신 것들이 그리고 그냥 그전이랑 다를 바 없이 만드시는 분들의 어떤 디자인 그리고 보신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재미든 어떤 의미든 그걸 최대한 뽑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작품을 통해서 그냥 보시는 분들이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다. 정말 재미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의미적으로도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보시는 분들의 어떤 무언가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후반 작업하면서 다른 분은 좀 크게 문제된 부분은 사실 없었는데 영화 보셨다시피 핸드폰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들에서 핸드폰 부분 조금 줄이긴 했어요. 그게 좀 제일 거슬리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것보다. 그렇고요. 개봉 앞둔 소에는 결국 다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사이에 군대도 다녀오고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사실 시간은 7년이지만 그냥 눈 딱 감고 지나고 나니까 정말 금방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너무 떨리고 그때 촬영했던 뭔가 기억들이 너무 생생하고 그런데요. 이렇게 결국엔 나와서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이 또 뭐였죠? 죄송합니다. 소개.
그냥 제가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뭐 군대도 겹치고 코로나도 겹치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뭐 제가 잘못을 해서 이것이 이렇게 늦게 개봉을 하게 된 거라 사실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아까 그전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도 사실 지금 제가 뭐 필드로 이제 돌아왔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잘 없고요. 그런 생각이 잘 들지 않고요. 그냥 항상 조심스럽게 딱히 어떤 기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이 영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본 처음 수정하는 걸 거치는 기간부터 되게 오랫동안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건데요. 그냥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는 분들 뭐 2시간 정도 뭐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영화를 봤는데 많이 계속 편집을 거쳤는데 그리고 이제 최종본을 보니까 특히 다른 배우들이 너무너무 잘해줘서 굉장히 멋졌습니다. 네, 경호 씨도 되게 무서워 보였고요. 아까도 처음에 저희 들어오기 전에 제가 경호한테도 얘기했는데 그리고 한철 씨도 그렇고 가람 씨도 그렇고 여기 오늘은 못 왔지만 이솜 씨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역할들을 잘해줘서 다 좀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 또 미안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 촬영 전에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무술팀에서 그 액션에 합을 맞췄었어요. 이제 그래서 감독님이 카포에라 어떻냐 해서 마침 거기서 카포에라를 조금 이제 잘 배우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저도 카포에라를 거기서 무술팀에서 굉장히 열심히 배웠습니다. 약간 좀 이게 웃긴 얘기인데 그 뭔가 카포에라가 브라질 무술인데 이제 어릴 때 철권 게임이 있는데 거기 카포에라를 쓰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굉장히 그냥 친근하고 그 스텝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그러면서 그 제대로 이제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한번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성우 형님하고는 이제 꽤 오랜 시간을 알고 지냈는데요. 너무 편한 형이라 친구 같은 형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오늘 영화를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신나하는 것 같더라고요, 형님하고 연기하면서. 제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요. 네, 아마 현장에서도 그랬을 텐데 오늘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행복하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번에 오민호 형사 역할은 형사 역할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저 나쁜 놈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될 만하다가 또 약간의 감동도 있고 이런 인물이라 그 지점을 어떻게 믿을만하게 관객을 설득할 수 있게 표현을 할까, 그 선을 어떻게 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그 수위 조절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네, 약간은 무서울 때도 있고 조금 코믹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걸 잘 살려가는데 관객분들을 믿게는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독님하고 상의해가면서 작업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현장에서 연습도 했던 기억은 있는데 사실 조금 열어놓고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짜여진 대로만 이렇게 하는 배우들이 아닌 것 같고요. 뭐 하나 던지면 뭐 서로 또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의 배우들이라 믿을 수 있었고 그래서 조금 즉흥성을 열어놓고 촬영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네, 서로의 저도 형님의 내공을 믿고 뭐
장난도 좀 쳤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네, 재밌게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재밌었으면 좋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과 큰 차이 없이 지금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물론 그렇죠. 항상 지금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좀 날씬했던 것 같고요. 좀 가끔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저 때는 기성복이 잘 맞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좀 들면서 저 때 턱선을 한 번 더 갖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농담이었고요. 사실 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늘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7년 전 작품이든 아니면 작년에 찍은 작품이든 지금의 작품이든 늘 항상 그게 완성돼서 만들어질 때는 늘 부족함을 느껴요. 아마 대부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말씀을 드리면 기쁘기도 하지만 남들이 모르는 저만 또 느끼는 저의 부족함이 또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항상 보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다음번에는 더 잘해야지 혹은 더 잘 듣고 잘 느끼고 말을 해야겠다 하는 반성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 반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배우로서 도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작품도 저한테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공부도 되고 또 한 번에 또 다음에 또 이런 역할을 맡게 되면 더 잘하고 싶다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에 나온 작품도 후회 없이 준비했기 때문에 미련은 없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네, 저도 좀 날씬하던데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기적인 측면으로 뭐 본인 연기 보면 늘 뭐 그냥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이니까 아쉬운 것도 물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상대 배우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배우들이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저희 영화에서 저는 저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호 형이랑 재밌게 잘 놀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요. 첫 장면에 제가 등장하는 뒷모습으로 이렇게 쓱 들어오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냥 큐 맞췄구나 이런 생각이 저만 알 텐데 뭘 가지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아쉬웠고요. 네, 앞으로 매 순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동시에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때 내 얼굴을 보면서 그때는 약간 노안이라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동안이라고 소리를 듣거든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랬었는데 막 크게 이제 뭐 외적인 게 많이 안 바뀌었다고 해주셔서 저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 되게 감사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연기적인 거는 뭐 물론 그때는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뭔가 지금 보니 뭔가 이렇게 더 해볼 걸 이렇게 더 해볼 걸 막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도 그 순간 그 나이 때 내가 최선을 다한 거니까 이제 그걸 보고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세 분은 변한 게 없는데 저는 많이 변해서 네,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주연을 하게 된 영화긴 한데 그래서 예전 저희 매니지먼트 대표님이 아시는 형사분에게 연락을 해서 좀 이것저것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제 캐릭터 때문에 그렇게 동종의 어떤 분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캐릭터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었고요. 지금
벌어지는 사건들이나 해결하는 방식들이나 해서 이제 실제 형사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나, 설득이 어느 정도는 될 수가 있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여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물론 캐릭터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이게 보여줬을 때 뭐 어느 정도 납득이 될 것이냐, 그리고 납득이 되면서부터가 어떤 위트도 살아나고 뭐 서스펜스도 살아나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걸 신경 연기하면서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많이 썼고, 그리고 다른 배우들이랑 할 때도 뭔가 내가 더 막 잘해야지라기보다는 다른 배우들이 막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특별히 좀 다른 영화 때보다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끝장 수사를 찍을 때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말씀하신 게 주연으로서의 무게감이라고 하셨는데, 무게감은 뭐 주연이건 조연이건 단역이건 이 직업이 아니건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사물의 가장 큰 재미는 어찌됐건 범인을 어떤 식으로 잡느냐인데, 그 범인을 어떤 식으로 잡느냐를 좀 재밌게 보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잡는구나 나오면서.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보면서 오늘 되게 재밌었던 지점들이 뭔가 레트로한 듯 그렇지 않은 듯, 레트로한 듯 그렇지 않은 듯, 그 아슬아슬한 시대의 줄타기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친숙했다가 또 신선했다가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요즘 보기 흔치 않았던 반가운, 혹은 또 그래서 또 신선한 그런 수사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또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장치들이 숨어 있는 굉장히 이렇게 톡톡 튀는 아이셔 이런 거 언급하면 안 되겠죠? 뭔가 이렇게 톡톡 튀는 그런 별사탕은 아니고 그런 신사탕 같은 그런,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딱 헤드라인을 딱 이렇게 담아드리면 좋을 텐데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아무튼 그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재밌어요 정말 형. 네, 저희 영화, 네, 비슷한 의견인데 뭐 그냥 한상 차림 같은 영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재밌게 이렇게 웃음도 있고 무섭기도 하고 또 통쾌하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네, 뭐 약간 우정도 담겨져 있고, 네, 뭐 그래서 시원한 통쾌한 수사극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사실 비슷하긴 한데, 근데 좀 고급 뷔페 같은 뭐 각자의 그 뭔가 캐릭터의 맛을 뭐 여기서도 저기서도 정말 모든 역할이 각자 개개인이 뭐 좀 약간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저희 수사하는 그 과정들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있고, 그런 걸 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가람 씨가 고급 뷔페라고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 분식집 같은 느낌의 영화라고 오히려 생각이 들고요. 그냥 한철 씨 같은 경우 오히려 같이 찍으면서 웃어서 NG도 좀 나고 오히려 그랬던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윤경호 씨는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약간 조용하게 지냈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 용의자로 있는데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그냥 이 다른 배우들이 너무 어떤 그동안 잘 안 보여줬던 좀 매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영화도 아까 레트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찍으면서 저 코로나 전에 찍었는데 그 전에도 찍으면서
우리 좀 레트로한 맛을 살리자라고 그랬는데 정말 레트로하게 돼버려서 오히려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아주 트렌디하게 만들었으면 지금 오히려 좀 뒤떨어진 느낌이 날 텐데 원래 좀 그런 느낌이라서 좀 낭만적이고 감독님 성격이 또 되게 낭만적이세요. 나이도 많으시고 저보다 어리지만 그래서 어떤 레트로와 낭만이 있는 그런 수사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는 더 볼 수 없는 성동구치소 같은 그런 것들이 레트로하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영화 감독이 돼서 가장 꿈꾸던 순간에 온 것 같아서요. 뭐 개봉도 개봉이지만 어쨌든 뭐 기자분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GV 같은 느낌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렸을 때 꿈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개운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들이 많아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스포일러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 지금 질의응답을 하는 가운데 계속 생각나는 건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입니다. 제 부인 역할을 했던 박지연 배우라든지 그 딸 역할을 했던 아역 배우 또 이미나 이진경 역할을 했던 친구들이 참 현장에서 많이 고생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배우들이 그 고생이 오랫동안 기다림 끝에 드디어 스크린에서 함께 볼 수 있게 돼서 이 자리를 위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하고 싶고요. 아까 기자님 질문에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에피소드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영화를 찍는 저희 끝장수사 찍는 과정 속에서 완벽한 타임으로 끝장수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끝장수사 찍는 과정에서 완벽한 타임으로 황금 촬영상에서 주는 남은 조연상을 받게 됐었거든요. 생애 첫 그 수상 기회였는데 사실은 촬영일과 겹쳐서 받으러 갈 수가 없어서 대리수상을 할 상황이었습니다. 촬영 감독님들이 주는 상이거든요. 촬영 감독 협회에서. 근데 저희 촬영 감독님이셨던 기세훈 촬영 감독님이 그걸 아시고 감독님한테 한 4시쯤이었나? 다른 핑계를 대시면서 오늘 촬영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접자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감독님은 이제 정말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기세훈 촬영 감독님이 저한테 귓속말로 얼른 가서 상 받고 오라고 했던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나중에 처음으로 제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커피차를 우리 식구들한테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저한테는 참 그런 고마운 게 많았던 그리고 많은 고생들이 같이 섞여 있었던 또 함께 액션하면서 또 성호 형도 사실 한번 기절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여기를 다 이렇게 오픈될 수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나중에 영화 개봉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아껴뒀다가 그때 한번 이렇게 꺼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포토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가지고. 네, 이쪽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희 영화 너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 너무 재밌게 봐서요. 네, 저희 보시는 분들도 저처럼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분들 다시 볼 수 있어서 오늘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또 굉장히 많이 떨리고 긴장도 많이 돼서 말 실수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도 되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재밌게 보시면 또 재미있다고 많이 말씀도 해주시고요. 가족분들과 이제 곧 벚꽃도 피는데 행복한 가정 부산도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는 어떤 영화들은 항상 개봉할 때 감사하는데 죄송함과 감사함이 함께 많이 마음에 듭니다. 네, 그래도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보시는 분들 즐거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